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이요 2025년 정책 목표로 국가의 부강 발전 또 그리고 인민의 복리 증진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통일담당은 2025년 북한 경제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최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SNS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치마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북한이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북 제재 역시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좀 큰 틀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북한 경제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도? 최근 그 북한 경제 여건을 돌아보면 좀 생산 측면하고 물가 환율 측면이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경 봉쇄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비해서는 개선세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환율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을 재개하면서 생산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재화나 화폐 유통 전반은 아직도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을 약간 벗어난 정도도 네. 좋아졌다 말할 수는 없다. 국경 봉쇄 기간 대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제재 직전 대비해서는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윤 씨는 북한에 있는 뭐 아는 사람들이나 탈북자들 사회를 통해서 요즘에 북한 상황 좀 들어요? 식량을 정부가 통제하거든요. 그 어떤 배급소에 비슷한 개념인데 가져다가 따로 정부가 관리하는 이런 데서만 그 식량을 팔게 하고 옛날보다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힘들다는 소리 엄청 합니다. 북한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북한이요 지난 12월이에요.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걸 내세웠어요. 2025년에는 부강 발전, 인민의 복리 증진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일구겠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제 23년부터 네. 이제 북한이 경제 여건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선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한테 매우 중요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은 북한이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두 번째로 제시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이거든요. 지금 이 두 번째 5개년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제시한 5개년 전략이 2020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목표를 엄청나게 미달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자신은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금 제재가 10년째 장기화되면서 그렇죠. 민생 여건이 매우 어렵고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 그 경제 발전 계획도 실패했다라고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 여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목표를 미달했다라고 하는 게 어투가요. 내가 실패했으면 인정하는 거야 아니면 아랫사람들을 왜 목표를 다 달성 못했냐 문책하는. 목표를 미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좀 가까웠는데 네.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대외적으로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북한 경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고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마이너스 4.5%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당시에 실제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전혀 불편함이 없는 국가에서도 4.5%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되게 큰데 네. 여기다 이제 두 번째 5개년 계획이 이제 성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경제 계획이라는 게 이제 말로는 선포하기 쉽습니다만은 실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제 북한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나 5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획에서는 12개 중요 고지라고 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알곡, 석탄, 철강 이런 것도 12개를 지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주력하고 있어요.
알곡 같은 경우는 북한이 2021년 말부터 농업에 대한 자원 배분을 이제 확대하면서 농업 집중 정책, 이제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 혁명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로 농업 생산은 최근에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인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북한 당국이 경제 발전 계획만으로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수출이 90% 정도 감소했고 지금 현재 국내 총생산 자체가 16년 대비해서 10%가 하락한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소득 자체가 10% 이상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애를 쓰고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좀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외부와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그렇죠. 경제 발전이라는 게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에 불과하다. 네. 그 우리 하윤 씨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북한에 나온 지가? 10년이 됩니다. 12년.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 5개년 계획 같은 거를 겪어보진 못했겠네요. 근데 북한이 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까지 계획은 경제 계속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계획이 그냥 끝나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혁명 역사에서 그 계획은 제가 아마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고도 뭐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던데 사실 이 계획에 대한 거를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 살 때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신년사라는 거를 1월 1일에 김일성이 딱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계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척이 그 밥 공장을 다닙니다. 그 친척이 하는 이야기가 평양에서 밥 공장이 언제부터 돌아갔냐? 옛날에 고난의 행군 이전에 만들어가지고 돌아갔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밥 공장이 아예 재료도 없고 기계도 노후화돼가지고 섰단 말이야. 5시에 딱 텔레비전이 켜지면 기록영화라고 해서 김일성의 어떤 혁명사를 쭉 하는 기록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나오면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빵이 흘러넘치고 쌀이 폭포수로 쏟아지며 비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버지들이 보면서 또 시작이다. 저런 게 하나도 안 믿기죠. 거짓말이라는 그 걸 주변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 주변에서. 본 적이 바로 없고. 옆에서는. 그 북한 주민들이 다 인정하죠. 우리는 저런 거를 본 적이 없다. 예.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초에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 네. 그 정책은 이제 북한이 24년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정책인데요. 23년 말 전원회의에서도 아무 언급이 없다가 24년 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제안한 정책입니다. 용어 자체가 북한 경제정책에서는 좀 특이한 이름이긴 한데 20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20개 시군 지역에 지방공업 공장을 향후 10년 동안 짓겠다. 그래서 20-10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입안 당시부터 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원도 김하군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는데 그 강원도 김하군에 뭐 식료 공장, 피복 공장, 일용품 공장 이런 것들이 한 4개 정도 건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시군에 한 서너 개씩 지으려면 매년 60개에서 한 80개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어떤 재정 여건을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뭐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의도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네. 많이 지으면 목표를 높게 잡으면 네. 뭐 반만 해도 성과가 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이 있을까요? 북한 당국이 이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제재라고 하는 거는 무역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수요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으려면 국내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당국이 대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도농격차를 축소하겠다.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수준, 우리말로 하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인데 아직도 이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지방공업을 복구하는 거 말고요. 보건의료시설, 또 양곡시설 이것도 이제 지역 그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3대 필수 대상 건설? 예, 이 3대 건설 과제도 2024년 하반기에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래서 24년 초에 이렇게 지방공업 공장을
이렇게 매년 60개에서 80개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정책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첫 번째 시군병원, 두 번째는 다층형 복합문화중심이라고 해서 복합문화센터. 말은 멋있다. 그렇죠. 세 번째가 양곡관리시설. 요 세 개를 추가적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종합해서 보면 뭐 보건의료 서비스나 또 문화여가 또는 상업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농촌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그 생활 수준이 하락해 있으니 이것을 조금 개선시키도록 북한 당국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런 걸로 저 이해됩니다. 왜 한숨 쉬어요? 잘하겠다는데. 아니 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관리나 재료 투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닥달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은 명목상 없지만 세금보다 그 가정의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네 얼마씩 내라.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특별히 알리는 이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김정은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특히 이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체제 위기와 직결된 식량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어요. 총 인구의 한 30% 정도가 농민인데 이 농민들한테 과도하게 수매를 해가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유인 제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는 있어요. 그래서 농촌 살림집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방공업 발전도 이제 소비재를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로 치면 뭐 지역 균형 발전. 그렇죠. 하겠다 이런 거기에다 거죠. 더해서 이제 서비스도 좀 확충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패키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돈원 격차가 심각한 게 북한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제 정책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경제상 어떤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탐담.